안녕하세요. 노벨쌤입니다. 저를 믿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입니다. 오늘 강의 과목 및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문제수가 총 20문항이고 주요 항목으로는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머신러닝의 이해,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인정보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AI를 구현하는 기술은 규칙 기반과 학습 기반이 있습니다. 규칙 기반은 if 구문과 같은 조건 처리 방법이고 학습 기반은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과 같은 알고리즘 처리 방법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입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인공지능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의 개념이고 인공지능의 일부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일부 기법이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나 인간이 최종 결론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 기법이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한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의 이해. 머신러닝이란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머신러닝은 학습과 예측 두 가지 영역이 있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을 위한 모델을 생성 후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의미는 변수들 사이의 패턴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측이라는 말은 확률적, 즉 수학적인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단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학습을 통해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머신러닝의 종류입니다. 머신러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이란 데이터에 대한 정답, 즉 우리는 나벨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 그 모델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회귀, 모델트리, 인공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 즉 라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닌 데이터들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집 분석, 차원 축소, 연관 분석 등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이란 모델이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하여 방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데이터와 결과에 따라 평가 후 모델에 보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Q러닝, A3C는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법이고 MCTS는 알파고에 쓰이고 있는 기법입니다. 머신러닝의 이해에서는 머신러닝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모델의 일반화입니다. 모델의 일반화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와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에도 잘 맞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학습 과정의 예측 결과와 실제 새로운 데이터가 투입이 되었을 때 예측 결과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델의 일반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편향과 분산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편향은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입니다. 즉,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크다면 편향이 크다라고 하고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작다면 편향이 작다라고 합니다. 분산은 학습 데이터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에러 간 편차입니다. 즉, 예측 값이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편향과 분산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 점, 즉 예측 값이 중간에 빨간색 정답이라고 하면 이 예측된 값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분산은 낮다. 하지만 예측 값들이 빨간색 정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편향은 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측된 값들이 정답 근처에 있지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높다. 하지만 편향은 낮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예측된 검은색 점들이 완전히 정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이 높고 편향도 높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검은색 점들이 정답인 이 빨간색 원 안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도 낮고 편향도 낮다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의 이해에서는 편향과 분산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모델 일반화의 예입니다. 학습은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서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소적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더피팅이라고 말하고 과소적합은 모델이 너무 단순한 상태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로 훈련 데이터의 성능과 실제 데이터의 성능이 모두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델의 복잡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모델의 복잡도란 모델에 적용되는 파라미터의 수입니다. 즉, 모델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모델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즉 변수의 수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과대적합은
모델이 너무 복잡한 상태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즉 학습 데이터의 어떤 이상치까지 전부 다 학습한 경우로 훈련 데이터의 성능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와 조금이라도 다른 실제 데이터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성능은, 즉 예측 정확도의 성능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킨다는 말은 변수의 수를 오히려 제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언더피팅, 밸런스드, 오버피팅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색 점들이 실제 데이터이고 파란색 선이 모델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수식입니다. 언더피팅은 1차원 직선으로 되어 있고 오버피팅은 다차원인 여러 가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피팅을 한번 보면 실제로 오렌지색 점들은 U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1차원 직선의 형태로 예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색인 실제 값과 파란 선인 예측선 사이에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오버피팅을 보면 약간 U자형 형태의 오렌지색 점들을 전부 다 지금 읽고 있는 형태로 예측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제 데이터의 노이즈, 즉 모든 데이터를 다 지금 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예측선이 많은 차이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성능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밸런스드가 일반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언더피팅의 1차원 예측선보다는 고차원이고 오버피팅의 다차원의 예측선보다는 저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이해에서는 편향과 분산의 관계, 과소적합, 과대적합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규격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저가의 대규모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 처리 기술과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연산 기술로 발전해 왔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계층, 즉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플랫폼 계층,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층은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며 데이터 처리, 분석,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를 합니다. 플랫폼 계층은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작업 스케줄링이나 데이터 및 자원 할당과 관리, 프로파일링 등을 수행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은 자원의 배치와 스토리지 관리, 노드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하두, 아파치 스파크,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하둡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분산 저장 기술과 맵 리듀스, 분산 처리 기술이
하둡의 핵심 모듈입니다. 하둡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수평적 확장성은 장점이나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HDFS의 구성 요소. HDFS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임 노드는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파일 이름, 디렉토리 구조 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 노드는 실제 데이터의 블록을 저장하고 관리를 합니다. 맵 리듀스는 맵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쪼개서 매퍼에 할당을 하고 키 밸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키 밸류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룹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게 된다고 하면 리듀스 단계에서 같은 키를 가진 값들을 받아서 최종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둡은 HDFS와 분산 칼럼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HBase, 그리고 분산 컴퓨팅 지원 프레임워크인 메리두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 수천 대의 장비에 대용량의 파일을 나누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의 대용량의 데이터들은 맵 리듀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 가능합니다.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수집 기술, 작업 관리 기술, 처리 기술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의 역할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적어 놓은 정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집 기술은 푸름, 스크라이브, 척와 스쿱이 있고, 작업 관리 기술은 우지, 에어플로우, 니피, 주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술은 HBase, 피그, 인플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주로 수직 기술과 작업 기술을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 기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보기에 프룸, 스크라이브, 척와가 나오고 우지가 나옵니다. 우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대량의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집 기술인 플룸은 대량의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스크라이브는 실시간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척와는 데이터를 HDFS에 저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스쿱은 커넥터로 대량의 데이터 전송 기술입니다. 작업 관리 기술인 우지는 하둡 작업을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스케줄링 기술입니다. 에어플로우는 데이터 흐름의 시각화, 모니터링, 워크플로우 플랫폼입니다. 니피는 데이터의 전달을 처리, 관리, 모니터링하는 기술입니다. 주키퍼는 서버 간의 조정 기술로 서비스를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기술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직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고, 작업 관리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고, 수직 기술의 푸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이고, 스크라이브는 이런 기능이구나. 우선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파치 스파크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아파치 스파크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성능을 위해서 인메모리 캐싱과 최적화된 실행을 사용합니다. 즉, 인메모리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치 스파크, 즉 기본 데이터 구조 RDD라고 하는데, 이 RDD를 하드웨어에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에 인메모리 캐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파치 스파크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인지를 하면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둡 기반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하둡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어떤 설비 투자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구독 서비스, 월 얼마를 주고 구독 서비스로 이 모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Azure는 MS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GCP는 구글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설명드렸다시피 하둡 기반 분석 플랫폼의 수집 기술, 작업 기술, 처리 기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